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미란 씨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금방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는걸요. 올해 59살. 30년 넘게 아이들 급식을 만들던 초등학교 영양사 생활을 올해 봄에 정리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챙겨주겠다니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날마다 200인분씩 반찬 만들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편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에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남편은 7시면 출근하고 아들 준혁이는 도서관 간다며 8시면 나갑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웽웽거립니다. 점심때가 되면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반찬도 어제 먹던 거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녁 6시쯤 되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미란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 성준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신문을 펼칩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묻습니다. 응. 그냥 집에 있었지.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성준 씨는 다시 신문을 봅니다. 미란 씨는 부엌에서 국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셋이 앉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집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아들 준혁이는 휴대폰을 봅니다. 미란 씨는 그 둘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준혁아, 밥 먹을 때는 폰 좀 내려놔라. 응. 준혁이는 대답만 하고 눈은 화면에 박힌 채입니다. 미란 씨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15분 만에 식사가 끝납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자기 방 문을 닫습니다. 미란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져서 수도꼭지를 살짝 잠급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요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미란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긴 한 건가? 아침에 밥을 차려도 남편은 허겁지겁 먹고 나갑니다. 저녁에 반찬을 만들어도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빨래를 개켜놔도 방에 가져다 놓는 건 미란 씨 자신입니다. 언젠가부터 미란 씨는 자기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옆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모양입니다. 엄마, 맨날 집에 있지 뭐. 맨날 똑같아. 미란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운동, 그런 거 안 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러는 것 같던데. 목소리가 무심합니다.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란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30살 때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동안 일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상했습니다. 나는 뭘 했을까? 가족을 위해 밥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냈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이 깰까봐 숨도 참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미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장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중학생 때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귀여운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써볼까?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요. 평생 삼켜왔던 말들을 이제라도 꺼내보는 거였습니다. 미란 씨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혼자였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란 씨는 매일 아침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미란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편지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란 씨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한두 줄밖에 못 썼는데 요즘은 한 장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하늘이 이렇게 파랗던가. 예전엔 이런 하늘을 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까요?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9줄이나 쌌습니다. 남편 거 3줄에 수진이 거 2줄에 준혁이 거 2줄이고 친구들 줄 것까지 더 만들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서 미란 씨는 목이 쉬도록 응원했습니다. 수진아, 힘내. 엄마 여기 있어. 수진이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미란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요. 엄마, 나 3등 했어. 그래. 우리 딸 최고야. 미란 씨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미란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그때는 참 행복했구나. 준혁이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오면 미란 씨한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누가 장난쳤다느니 체육 시간에 축구했다느니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과일 있어. 가져가 먹어. 엄마가 깎아줘.
알았어. 이리 와. 미란 씨는 사과를 깎아서 준혁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준혁이는 우물우물 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미란 씨는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1년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방문만 닫고 있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뭐가 바쁜데? 밥이라도 먹고 해.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미란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남편은 더 심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갔습니다. 광안리 해변가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나갈까? 아, 나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 남편 성준 씨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미란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주방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할 일이 없어도 일부러 뭔가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남편이 회식 있대. 내가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미란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다.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엄마.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란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라는 게 대체 언제일까요?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미란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구이도 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많이 드세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그냥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만 집습니다. 찌개 맛없어요? 아니,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한 숟갈 더 먹지 않습니다. 준혁이는 아예 된장찌개 그릇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계란 프라이만 집어먹습니다. 준혁아, 반찬 좀 골고루 먹어라. 나 이것만 먹을래요. 미란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어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미란 씨는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도 이제는 아무도 안 먹는구나. 예전엔 미란 씨가 뭘 해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엄마 손맛을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요리 솜씨가 좋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란 씨는 남은 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혼자 먹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반찬 같다. 거기 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사랑할까? 아니, 사랑은 무슨 관심이라도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고 아내니까. 엄마와 아내는 참아야 하니까.
내 기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요. 이건 오직 자기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거일까? 그날 밤 미란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결혼 30년이 지난 지금 미란 씨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미란 씨는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미란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의 외로움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의 서랍 속에는 편지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짧게 몇 줄만 쓰던 게 이제는 앞뒤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란 씨는 서랍을 열어 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30살에 결혼했다. 사랑해서 했다기보다 때가 되어서 한 것 같다.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라고 했고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미란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9살 때 맞선을 봤습니다. 성준 씨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직장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미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로 사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내내 어색했습니다. 둘이서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좋네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준 씨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미란 씨는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1년쯤 지나 수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란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정미란이 아니라 그냥 엄마였다.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석 달 만에 미란 씨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감자를 까고 물을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식판을 닦았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밥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눕습니다.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3년 뒤 준혁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둘입니다. 아침에 둘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회사 일 힘들어. 당신이 좀 해줘. 성준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요. 나는 늘 혼자였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혼자였다. 아이들이 있어도 혼자였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는 학원비를 벌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엄마가 저녁 만들어줄게. 미란 씨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같이 기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랑 놀아줘. 엄마 바빠.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원한 건 뭐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네 번째 편지였습니다. 미란 씨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란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족은 지금 어디 있나요? 딸은 멀리 떠났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잠만 잡니다. 미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은 미란 씨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그런 말 한마디면 됐는데. 다섯 번째 편지였습니다. 미란 씨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았다.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것. 힘들었다고 말하면 괜찮냐고 안아주는 것. 그냥 그게 전부였다. 여섯 번째 편지였습니다. 미란 씨는 가만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졌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기 일만 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거실에 있어도 텔레비전만 봅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미란 씨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아침에 밥을 차려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저녁에 반찬을 만들어도 맛있다는 말이 없다. 내가 아파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일곱 번째 편지였습니다. 미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미란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요? 왜 나는 혼자인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미란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을을 같이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59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한 여자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인가? 그런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요. 미란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 내 하루를 물어봐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미란 씨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어제 쓴 편지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혼자였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 나는 평생 혼자였다는 걸. 가족이 곁에 있어도 나는 혼자였다. 미란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펜을 놓았습니다. 미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쓴 순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아들이 곧 돌아올 테니까요. 미란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미역국? 고민하다가 미란 씨는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뭐가 먹고 싶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뭘 먹고 싶은지만 생각했지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가만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가 먹고 싶지?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비빔밥. 미란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비빔밥을 해야지. 미란 씨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볶고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일까?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일까? 미란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란 씨가 먹고 싶은 걸 만들 거라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파트 마이너스 해결과 감동. 그날 저녁 식탁에는 비빔밥이 올라왔습니다. 색색의 나물이 예쁘게 담겼습니다. 고추장도 따로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남편 성준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이네. 응. 오랜만에 해봤어. 성준 씨는 숟가락을 들어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그 말 한마디에 미란 씨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준혁이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묵묵히 비빔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대답은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편지를 써볼까? 서랍 속 편지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 이름을 썼습니다. 성준 씨에게.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준 씨.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나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뭐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냥 그런 얘기요. 우리 젊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나이도 드니까 피곤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도 힘들어요. 나도 외로워요. 우리 같이 힘내면 안 될까요? 미란 씨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딸 이름을 썼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더 많이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엄마도 바빴거든. 그런데 그게 핑계는 아니야.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 너는 지금 행복하니?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니? 가끔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든 얘기도 해. 엄마가 들어줄게. 그리고 시간 나면 집에 한번 놀러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줄게. 세 번째 장에는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힘들지? 취업이 안 돼서 속상하지? 엄마가 다 알아.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준혁아, 가끔은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해. 세 통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미란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언제 줄까? 주저하다가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밥도 따끈하게 지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남편 앞에 미란 씨가 편지를 놓았습니다. 성준 씨는 편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중에 읽어봐요. 지금 읽으면 안 돼. 회사 가서 읽어요. 성준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혁이도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준혁이 앞에도 편지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쓴 편지야. 나중에 읽어봐. 준혁이는 편지를 집어들고 물끄러미 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녀오세요. 미란 씨는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혹시 편지를 버린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편지 읽었어요. 미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무뚝뚝했죠.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엄마가 말 걸 때마다 짜증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힘들었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엄마 앞에 얼굴 들기가 창피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편지 읽고 나니까 엄마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미란 씨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도와드릴 것도 많이 하고. 미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그날 밤 성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란 씨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편지 읽었어. 응. 미안해. 성준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 나도 외로웠다는 걸. 회사에서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참았어. 그런데 그게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성준 씨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준 씨가 미란 씨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미란 씨는 남편 품에 안긴 채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란 씨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럴게요. 둘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수진아. 편지 받았어요. 그래. 읽었니? 네. 읽으면서 울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소홀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알아. 아니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정말? 네. 엄마, 잡채 해주실 거죠? 미란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많이 해줄게. 주말이 됐습니다. 수진이 부부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미란 씨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우리 딸. 미란 씨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잡채에 불고기에 미역국까지 푸짐했습니다. 5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그러게요. 아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잡채 진짜 맛있다.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많이 먹어. 네. 엄마. 식사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 씨가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시댁 얘기를 했습니다. 미란 씨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바라던 거구나.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웃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 엄마, 이제는 저도 도와드려야죠. 수진이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미란 씨는 옆에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네.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수진아. 네.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나도.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이자. 그래요. 미란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천장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뜻합니다. 미란 씨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웃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다. 화려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다. 펜을 멈추고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가족들도 나를 사랑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미란 씨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던 미란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온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